자, 이제 정경민 차장과 또 네.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CDC 발표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뭐, 익히 인지는 대충 하고 계셨던 내용일 거예요. 미국 질병예방센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약 60%가 무증상자로부터 전파가 추정이 된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손위생,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산을 늦춰야 된다라고 오늘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이런 게 하면은 봉쇄, 격리 그렇죠. 이거잖아요. 경제가 자꾸 위축되니까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그래서 좀 둔화된 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어떨까요? 약간 양날의 칼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부양책을 구현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근데 또 소비는 그만큼 또 올라오지 않고 있고 뭐 그렇죠. 그런 좀 이제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금융 시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나쁠 거는 없어 보여요. 일단 뭐 그래요?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기대면으로 거는 우리는 여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또 시장에 몰려드는 또 이 자금들 뭐 이런 게 또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약간 매크로 지표하고 이 또 우리가 느끼는 이 증시 지표하고는 좀 네. 괴리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죠. 물론 여태까지는 뭐 워낙 많은 그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네. 고객 예탁금이 얼마 뭐 한국에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들 뭐 2조, 3조 뭐 던져라 받겠다 뭐 이렇게는 했는데 이번 주도 그걸 이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대비하라 첫 번째 볼까요? 네, 뭐 앞서 김용 매니저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네. 많은 일들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의외로. 수치화돼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이제 정성적인 이제 이런 네. 부분이 좀 많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뭐 여기 뭐 이거를 들어서 글쎄 뭐 주택 문제 뭐 가장 지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뭐 건설주를 볼까 아니면은 또 뭐 삼성물산을 또 이재용 부회장 환송심 이걸 또 볼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글로벌에서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달고 달았습니다만 이제 바이든에 관련된 그런 정책주가 또 우려먹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또 좀 가장 큰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 또 이제 부양책 또 인프라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의 큰 줄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거를 뭐 다시 이제 부각시켜 드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 중요한 부분은 1호 명령이 뭘지 저는 이게 가장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1호 명령으로 내세울지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정책적으로요.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게 넘버 원이었어요. 네, 근데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게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이 속도감을 높일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탄소와 헬스케어의 좀 투탑 체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 온다 그러면 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풍력, 태양광 이런 대표주랑 근데 바이오시밀러를 필두로 한 좀 제약주들의 네. 좀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불안 요인으로 좀 본다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큰 부양책을 계속 내는데 실물 경제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네. 어느 수준까지 이제 뭐 달러 약소가 좀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달러 약세가? 이런 좀 달러가 자극이 조금 올라와서 지금 그렇죠. 90.7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부양책을 발표하고 나자마자 지금 이제 반등했어요, 달러가 달러가. 1,100원, 1,105원 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본다 그러면 아시아의 지난 신흥국에 금요일 서울 한시 종가는 1,100원 못 미쳤는데 예. 1,099원 40전. 근데 이제 역외 환율이 NDF 가 1,100원 위로 올라왔기 올라왔잖아요. 때문에 오늘 아침 계산가는 1,100원 위쪽에서 4원 정도 네, 받는데 4원 70전 비슷하죠.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아시아의 신흥국을 좀 선호했던 자금들의 방향성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거니까 계속해서 부양책을 좀 쓰는데 이게 먹히지 않으면은 굳이 부양책을 더 키우기보다는 이제 다른 정책을 볼 수 있고 또 시장에도 이제 좀 내성이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보니까 이 달러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약간 반등하는 그런 국면은 조금 유의해야 될 이제 그런 좀 시장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만 놓고 보면은 일단 오늘 휴장이죠. 미국이 좀 휴장이다 보니까 네, 마틴 루터킹 기념일로 네. 휴장. 그러면 외국인은 좀 중립적인 이제 이런 부분인데 외국인이 중립적이라는 거는 약간의 일부 이제 후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개인들의 좀 선별적인 매수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뭐 이런 부양책의 그런 정책의 내성에 오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놓여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려먹을 수 있는 거는 정책의 그러니까 첫 번째 정책에 대한 어떤 속도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그린 에너지 쪽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은 이제 탄소 쪽이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를 좀 필두로 한 이런 좀 바이오와 제약 뭐 이런 쪽이 이번 주 20일 그 전후한 그 취임 그 전후한 좀 모멘텀을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공식적으로는 20날로 지금 예정돼 그렇죠. 있죠. 네. 그 전까지 3일 이틀 남았나? 이틀 정도 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또 뭘 내놨습니다. 바쁘신 분이. 참, 그거 가기 전에 네. 여기서 압축은 기업. 일단 큰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지난 금요일 장 이후에 또 수주 소식을 좀 냈잖아요. 네네네. 큰뭐 수주 소식을 2,000억 냈기 대인가? 때문에 2,400억 대 정도 300억 네, 대인가 금액은 뭐 2,000억이 넘는 그런 수준이고 네. 뭐 공시에 나와 하나솔루션이나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쪽이니까 저 그린 에너지 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저 일단은 삼성바이오 그리고 이제 작은 종목으로는 유니테스트. 그리고 이제 유니테스트. 진짜 종목은 이따 종목 시간에 오케이. 하나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틀인가 남았는데 또 뭘 내놨고 중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화웨이에 공급하는 인텔 등 여러 회사에다가 공급 허가를 취소를 시켜버렸네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국내 또 반도체 업계 영향도 있다가 잠시 후 이렇게 준비하래서 준비하셨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자 지금 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관심 기업 리스트 상위 그리고 또 레포트 나온 것들 알아봅니다. 신민영 아나운서 갔다 오도록 하죠. 네, 다시 받았습니다. 앞서 잠깐 속보 보내드렸는데 외신 속보인데 이 기사 나오고 미국 주가의 선물이 조금 더 밀리고 있어서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이틀 남았는데 반도체 제조사들한테 인텔을 포함해서 여러 회사에 이제 화웨이 제품에 대한 그 판매 허가를 위한 특정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미국 미국 반도체 생산협회가 있는데 SIA라고 미국 상무부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았고 응대하는 데는 한 40여일 있긴 합니다만 이 기사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일본의 키옥시아 전 도시바 메모리죠. 여기도 최소 1개 이상의 허가를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그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텔이 화웨이에 납품하는 뭐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허가 취소를 한 걸로 좀 예상이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측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는 중국 때리기가 더 마지막까지 그렇죠. 이게 이제 바이든 거죠. 정부가 들어서서 뭐 그렇다고 갑자기 다 철거, 취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협상 여지는 좀 뭐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뭐 네. 곧바로 뭐 이게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11시에 중국의 4분기 GDP가 나오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산업 생산, 소매 매출 지표들 여러 가지 중국의 지표들이 예상은 조금 좋을 걸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만 유력이 플러스 내는 것도 있고 그거를 의식한 뭐 개장 전에 아시아 개장 전에 미국의 행동 이렇게도 익혀져요. 네. 뭐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는 중간에 껴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뭐 인텔 뭐 이런 인텔이 가장 먼저 좀 나와 있다라는 건 역시 또 뭐 AP겠죠. 이게 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네. 이게 반사이익으로 과연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뭐 한국이 곧바로 이제 인텔 대신에 뭐 삼성이 쓰는 엑시노스를 갖다가 화해해 주는 뭐 이런 그림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여파가 우리한테도 어때 유불리를 좀 따지는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부분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딱 이게 수혜다 아니면은 또 이게 또 불안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 뭐 5G나 뭐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너무 나쁜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직관적으로 들기는 하는데 요거는 또 다음 뉴스를 이렇게 접하고 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끝인가요? 네.
이렇게 준비하라. 아, 반도체요? 네, 네. 그래서 연결을 시킨 건데 갑자기 바- 여기서 툭 끝나버리면. 네, 반도체도 이제 그 순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반도체라고 다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매수를 그렇죠. 하셨는데 이 종목은 오르고 이 종목은 왜 안 오르고 있고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순서가 지금은 어느 쪽에 좀 우선되느냐 이게 요게 또 각각 바라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쨌든 생산량이 나오고 좀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뭐 소재 그리고 이제 뭐 부품 이런 쪽인 것 같고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또 이제 수주를 받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단계다 보니 약간의 이제 시간차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 관련된 걸 좀 짚어드리려고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네. 슈퍼 사이클, 뭐 빅 사이클, 뭐 이렇게 뭐 다들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모두가 오르는 건 아니라는 점이 좀 이제 차이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걸 따라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기다릴지 이렇게 좀 고민도 좀 되실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재고가 낮은 거를 확인을 한 거고요. 올 한 2분기, 3분기부터는 큰 폭의 수요가 있을 것을 사실상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가격 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은 더 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달리고 있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파운드리가 지금 빵빵빵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장 또 증설을 해가지고 물량을 쏟아내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일부 이제 소형 파운드리가 증설하지 않은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파운드리 이제 그 몸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맞물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강세가 나오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현재 가격 인상보다는 이제 수량이 조금 딸리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나중에 이제 수요 폭발을 미리 대비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가가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당장의 증설보다는 이제 수요, 재고, 가격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그런 단계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제 막 라인을 깔고 수주를 받고 이제 이런 상황에 좀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차이를 좀 뉘앙스 차이를 다시 한번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제 현재 물량이 나오고 또 이제 실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 쪽은 지금 현재 당장 막 실적이 찍혀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수주를 받고 거기에 관련돼서 라인을 깔고 거기 기대감이 밸류를 자극해주는 이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해서 생산을 지금 늘려야 되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소재와 부품 이런 쪽에서 일단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비메모리 쪽은 이제 라인을 깔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관련 있는 종목들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역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소재 쪽 그리고 또 일부 또 들어가는 부품 쪽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뭐 리노공업이죠. 뭐 KC텍, TCK, 뭐 TCK. 예. 그게 좀 시총의 한 50위권 내, 한 30위권 전후하는 1조 이상의 정말 대표적인 소재 기업 이렇게 좀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이제 흐름을 좀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기본적으로 이 삼성에서 지금 엑시노스 뭐 이런 AP를 빼고는 이미지 센서가 지금 굉장히 그 자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테스나 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맞춰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서 뭐 압축은 없고 일단 종목으로는 저는 이제 KC텍 하나 보고 싶고요. KEC텍.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스나, 그러니까 네. 메모리 하나, 비메모리 하나 이렇게 본다면 두 종목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추가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39금 증권 방송 제가 금요일 날 올려놓은 것 중에 이영수 대표 출연해가지고요. 요 관련 기업들 내용이 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그거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홍보도 한번 하고. 깨알 홍보를 하시네요. 네, 뭐 홍보한다고 저한테 뭐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많이들 들어오시는 거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시 효과가 좀 무거워서 지금. 무거워요, 네. 지금. 네. 전체적으로 월요일도 좀 무겁고,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아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중국 때리기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라고 하죠. 네. 금리 언급을 했어요. 미국 증시에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코멘터가 나왔고, 그 미국 주가지수 선물이 좀 밀려가지고 조금 약하고, 일단은 이번 출발은 조금 무겁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도입니다. 일단 수급도 그렇고 재료도 대부분 이제 노출이 좀 많이 됐고 호재라는. 뭐 환율도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증권사 쪽에서 일부 나왔는데 뭐 카지노, 화장품 이런 소매 업종 그리고 경기에 연관된 업종들 추천이나 언급이 많이 나왔던데 이게 맞나요? 수 있죠. 뭐 지금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소강 상태를 좀 보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백신도 투여되다 보니 국내는 국내 오늘 300명대라면은 조금 그렇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될 거고. 그것도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해외 쪽인데 해외 네. 쪽은 아직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만큼 코로나의 어떤 진정이 나오지 않고 또 백신에 있어서도 좀 혼란이 나오고 있고 뭐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영국은 여행 금지 상당히 많은 나왔던 그 것 수의 같은데. 그 취약계층이 또 사망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거기에 따른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불협화음 뭐 잡음들이 이런 있죠. 잡음들 노이즈도 자, 뭐 거기에 이제 코로나 얘기는 국내는 이제 300명대로 뭐 방역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해외 쪽은 아직도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는 200만 명, 확진자 수 1억 명. 미국 CDC는 영국발 변이가 3월에 미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고 무서운 전염력을 나타내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 한 달여 만에 50개국으로 확산됐다는 소식도 있고 노르웨이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좀 있어요. 네. 고령층이지만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6명 늘어서 29명까지 늘어났고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조금 부담이 줄 수는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일단 개장이 좀 임박해 오고 있는데 개장 후에 다시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코로나 관련돼서는 그렇다고 또 바이오가 좀 반등을 바이오도 뭐 녹십자 정도 빼고는 이렇게 좀 뭐 한국파만 뭐 이건 또 알겠습니다. 개장 후에 좀 더 그래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장 후 다시 시장 접근 들어가겠습니다.